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영진약품을 4,200원에 들어갔어요. 6월 달인가 네. 그때쯤이요. 네. 10%. 근데 이거 네. 원금 올라와야 하나요? 궁금해 죽겠네. 그거는 그 근처에 점집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 복잡이 나가잖아. 복집이 나가는데 이건 공짜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그 나 대표님 점을 보는 거랑 찾아가서 똑같은 그러는 거예요. 거야. 항상 봤을 때, 네. 올라갈까 안 갈까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전문가들은 뭘 하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면 네. 어떻게 합시다, 내려가면 어떻게 합시다라고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요. 본전할까요 안 올까요가 아니라 본전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오거나 최대한 손실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네. 지금 우리가 막닥뜨리는 그 현실은요. 지금 거의 뭐 한 40% 이상 손실 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고 아직도 네. 주가가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뭐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영진약품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걸 거고 시장 네.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더 많이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네. 요 기업의 대주주가 어딘가 하면 KTNG입니다. KTNG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잘 거기. 아이, 그래요? 잘 몰라, 케이텐지 뭔지요.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안 됐어요. 투자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식을 그냥- 좀 알고 하세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네.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자녀가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다단계 들어갔으면 그거 뭐 좋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열었다 하면은 뭐 네, 그걸 맞아요.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절대로 지금 해맑으신 건 참 좋은데 그게 네. 해맑을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네. KTNG는요, 그냥 뉴스를 조금만 보셨어라도 아는데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한국 담배 임삼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KTNG가 그 담배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인삼 네. 그거 뭐 재배하고 하는 거 다 하는 그런 공기업이에요. 네네. 그럼 국가의 기업이겠죠, 그죠? 네. 그럼 그런 기업이 이 회사의 대주주면은 영진약품은 대주주가 짱짱합니까? 아니면 망해가는 회사입니까? 짱짱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 회사가 무너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대주주가 살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기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지금 물려 있는 동안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뭐 팔 수도 없고 더 사기에는 또 더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죠? 네. 이럴 때 가까운 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좀 서점에 가가지고 주식 책 하나만 사서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읽을래요. 네, 좀 읽으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뭐 2,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뭔가 우리가 수단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팔 건 아니니까 무서울 건 아니죠, 그죠? 네, 내려가든 네. 말든 나는 안 팔 거잖아요. 네, 안 팔아요. 그러니까 뭐 손실이든 많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안 팔 거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뭔가 네. 이젠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 4, 5개월은 정도 걸릴 것 같고 아마 네. 제약 바이오가 내년 정도 초반쯤에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벌써 하반기부터 지금 뭐 다른 제약 바이오는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감안해 볼 때 얘는 뒤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기 네. 전에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올라갈 때 더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밑에서 자리 잡는 걸 좀 지켜보자는 거고 지켜보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뭐 해라고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래요.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가라고 했죠? 책 사러 가라고요. 네, 책 사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끊고 책 사러 가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떻게 기가린, 궁금하죠? 뭐요? 기가린, 기가레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50원에 10%요. 1,350원에 10%요. 예. 이게 추가 매수해서 그렇거든요. 아, 왜 사셨죠? 그때 방송에서 누가 사라고 전화가 어떻게 그렇게 샀는데, 예, 한참 됐습니다. 그래요. 누가 전화가 왔다고요? 예, 예. 그 아무나 전화해서 아무거나 사라 하면 아무거나 막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그랬어요? 예, 예. 예, 이번에 한번 당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느끼세요? 안 된다고 느끼세요?
안 되죠.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한데 똑같은 거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성장인 거죠. 어쨌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매수도 마음대로 하셨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수가 좀 낮아졌지만 아마 손실 금액은 여전할 거고 조금 커질지도 몰라요. 일단 지금 지수가 오늘 굉장히 기로에 놓여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수가 조금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이 종목도 더 이상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 말을 1175원 요 자리가 지금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165원이 최저점이지만 제가 보기엔 한 70원대인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80원에 5천도 더 샀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샀다 안 샀다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 1170원 이 자리가 버텨준다면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 올라와서 본전까지나마 올라와 줄 겁니다. 네. 본전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175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175원. 네, 1,170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후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뭐 한 1,000원이든 900원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서 뭐 2,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시청자님이 그걸 버티거나 가져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인내심이 있을 거란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70원에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굳이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네, 요즘에 그 왜 은행 이자 좋잖아요, 그죠? 예. 적금 이자 좋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1,170원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튀어오르면 1,500원대 정리하자라는 단기 관점을 드리고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 5G 관련주가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뭐 이 5G 쪽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6G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한 2, 3년 동안 바닥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파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정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TV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TV 소리를 최대한 다 그럴까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네.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성이고요, 종목이. 우성. 네, 네. 제가 조금 단가 38,000원인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선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손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단 우성이라는 이 기업이 튀어 올라왔던 저 시기에는 이게 정치 테마로 살짝 엮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로 엮이긴 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샀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일단 품절주의인데다가 주식수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어가지고,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게 별로 없었죠. 23,000원부터 4만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풍파 없이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 슴슴한 맛으로 계속 살아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2022년에 갑자기 정치 테마, 안철수 의원 테마 쪽으로 엮이면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네 만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아닌 종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도 대견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딱 한 번, 2016년 말고는 없었어요. 그럼 4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한 근 10년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기업을 지금 4만 원에 가깝게 사놨으니까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뻔할 뻔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지금 매수하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수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내려와 있고요. 어쨌든 이 기업은 뭐 빠지더라도 코로나 때도 16,000원까지만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품절주인데다가 회사가 배합, 사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식량난 이야기 제가 항상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두가 되면은 주가 급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 가지고 주가 급등 플러스 아마 이런 좀 하여튼 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료 관련주들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품절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손실 보고 나오기에는 좀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손절할 거면 지수가 충분히 올라와가지고 상승세가 끝날 때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작년 한 6월 달쯤이 상승이 딱 끝나는 지점이었잖아요. 예, 그런 지수에서 팔아내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 작년 한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현금 50% 갖고 있으세요. 제발 좀 현금화 좀 하세요. 현금화 하세요 하다가 작년 6월 달쯤에 현금 80%까지 늘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고점일 때 최대한 팔아내려고 해야지 지수가 제일 저점일 때 파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은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상급등 현상이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 이전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빌빌거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버겁겠죠,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진짜로 우리가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뭐 우성이 이상급등 현상이 막 나와요. 오늘처럼 이상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튀고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때 3만 원 이상 왔을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상 정도에서요? 네, 언제 튀어오를지는 모릅니다. 네, 그때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지금 이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손실이 무서워서 지금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돈도 아니고 당장 빼야 되는 돈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냥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상관없습니다. 손절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